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한사입니다. 저희 한 달에 한 번 하려고 노력하는, 이번엔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아요. Q&A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렇게 많이 질문을 보내주셔가지고 아마 두 번에 걸쳐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크립토 쿠퍼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질문이 두 개가 있어서 이걸 같이 제가 묶어서 하겠습니다. 순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나 크라켄 등의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나스닥이 24시간 거래도 되고 RWA든 모든 ETF에서 거래가 되면 결국은 나스닥이나 로빈후드에서 거래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물어보는데, 이건 아주 장기적인 그림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RWA가 됐던 이걸 블록체인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던 ETF가 되든 그런 식으로 거래소가 통합되는 그림이 되는 건 너무 맞는 말일 것 같은데요. 원래 코인이라는 거는 24시간 거래가 되는 거고 일반 거래소는 시간에 제약이 있으니까 시간을 늘리고, 예를 들어 지금 나스닥은 T 플러스 1일 거래니까 하루 있다 돈 찾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블록체인으로 바뀌면 그럴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블록체인에 실려서 RWA로 바뀌는 게 좋은 일이긴 하나 얼마나 걸릴지에 대한 건 우리가 잘 모르는 겁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규제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은 장기적인 일이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단기적으로 모른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제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항상 예를 들어 듣는 게 뭐가 있냐면 구루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참고를 해요. 특히나 이 필립 피셔의 아들인 캠 피셔가 했던 얘기가 있는데, 보통의 주식시장이나 자산 가격은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의 미래를 반영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주 장기적인 관점으로 주식 투자하는 건 맞는 말이고,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AI가 어떻게 되고 옛날에 인터넷이 어떻게 됐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주가나 자산 가격은 향후 18개월에서 24개월을 반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아주 장기적으로 RWA나 이런 게 반영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단기적인 차원에서 이런 순수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됐던 바이낸스가 됐던 우리나라의 업비트가 됐던 어떤지 간에 당장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는 거는 전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는 편이고요. 또 하나 질문을 주신 게 현금을 SGOV 대신에 STRC로 보유하려고 한다고 하시는데, 이건 이런 겁니다. 내가 현금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뭔가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거죠. 분명히 내가 리스크가 없다라고 믿었으면 현금 대신에 뭔가 어떤 자산을 무조건 살 겁니다. 그래서 SGOV라는 거는 단기채이기 때문에 미국의 단기채는 거의 현금하고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을 갖고 있는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비클로 적절하죠. 근데 STRC는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코인 투자하는 기업이 마련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비슷하게 얼마가 되면 배당 주고 이런 거거든요. 물론 이 알고리즘은 너무너무 명확하고 이 회사가 하겠다고 하는 코인 투자도 DAT라고 하죠.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현금을 가져가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결국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회사의 신용도 이 회사의 논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코인이라는 자산이 문제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스트래티지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금을 가지고 가겠다,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차원에서 가져가기에는 저는 적합하지 않은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거를 하고 싶은데 그걸 할 때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보려고 이런 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 경험상 내가 정한 원칙에 따른 투자가 훨씬 더 맞는 거지, 거기서 뭔가 조금 더 벌려고 하는 거는 보통 문제가 되는 일이 많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수수FY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투자의 구루들이 집을 먼저 사라고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터 린치도 그랬고 우리나라 가치 투자의 대가라고 해서 이채원 대표님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집을 사지 않고 미국 주식 투자만으로 충분하다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뭐가 맞는 걸까요? 저도 이제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안정적인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물론 이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 특히나 사람들이 상급지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셔서 옛날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는 약간 생각은 다른 편입니다. 우리가 상급지만을 추구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더 좋은 지역에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은 옳습니다. 그건 절대 나쁜 생각이 아니고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한 방에 모아서 상업지로 가는 게 아니라 단계를 밟는 거죠. 먼저 자기가 살 수 있는 집을 하나 사고 거기서 또 주식 투자를 또 하든 뭐 제가 월급을 벌든 어떤 식으로 돈을 모아서 또 좋은 데로 가고 이렇게 가는 거지 한 방에 내가 원하는 집을 가기 위해서 주식만 하겠다라는 건 저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모든 종류의 투자는 결국은 자산 배분의 관점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가가 있어서 안정적인 느낌을 갖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신에 뭐 2개, 3개 집을 갖고 있는 건 전 지금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집은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로 충분하고 그 외에 남은 걸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던 채권을 하시던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성이름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소형 성장주 어떻게 보시냐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요거 보면서 어떻게 답을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이거는 이렇습니다. 누구나 소형 성장주가 주가가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오르기 전에 사고 싶어 해요. 근데 이걸 오르기 전에 살 정도가 되려면 예를 들어 아크가 됐던 미국의 전문적인 투자자들처럼 그 기업에 대한 공부가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특히 자기 업무를 하면서 자기 사업을 하면서 자기 취직을 한 상태에서 소형 성장주를 완벽하게 분석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이클을 보고 투자할 수밖에 없는데 이전에 가장 소형 성장주가 가장 좋았던 때가 2021년입니다. 그때 전 세계에서 사실 가장 유명했던 매니저가 캐시 우드입니다. 캐시 우드가 아크라고 하는 회사에서 ETF를 통해서 많은 투자를 하면서 소형 성장주 주가를 엄청나게 이끌었었죠. 결국은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 금리도 많이 내려가고 자산 매입도 계속하면서 유동성이 많이 예를 들어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뭐 민간의 은행들도 돈을 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지금 많이 빠져있는 소형 성장주가 올라가는 트렌드가 나오고 나서 그때 보는 것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먼저 사고 싶어하는 마음은 저도 그렇고 모두 마찬가지지만 이런 주식을 하실 때는 분위기가 바뀌고 유동성이 정말 완벽히 풀려서 이런 주식이 올라가고 나서 쳐다보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도라지님께서 쉴러 P를 확인하면 명백히 주식이 미국 주식이 고평가 구간으로 보이는데 굳이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렇죠. PER로 보면 미국 주식은 그때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비쌌습니다. 쉴러 P 기준으로 보면 지난 7, 8년 정도 계속 미국 주식은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워렌 버핏이 뭐 버핏 지수 이런 거 얘기하는데 항상 비쌌었죠.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전 세계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2등에서 올라오고 있다고 하지만 2024년부터 미국하고 중국의 GDP 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고 또는 유럽하고 일본 대비 미국의 경쟁력이 훨씬 더 세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미국 주식에 몰빵하겠다 이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내가 한국 주식도 하고 미국도 하고 뭐 주택도 부동산 관련 투자도 하고 채권도 하고 이런 분들이라면 전 세계 주식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미국 주식이 비싸다는 이유로 투자하지 않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분명히 비싼데 역사적인 평균 기준으로 보면 지난 6, 7개월 동안 미국 주식이 6,500, 6,900 박스권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 엄청나게 올랐고 중국도 올랐고 MSCI 에퀴 지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인 미국의 밸류에이션은 지난 6개월 동안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다른 데보다 비싸다는 이유로 투자를 하지 아예 않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논비리아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혹시 빅테크의 사업 모델 변화로 밸류에이션 다운이 이루어지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캐펙스 많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인 디레이팅이 될 수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도 미국의 기업들이 그동안 IC, 그러니까 투자하는 금액이 작았기 때문에 리턴, ROIC가 훨씬 높아서 ROIC가 높아지게 되면은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그런 당연한 수순에 있었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미국 기업들이 투자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투자 때문에 빅테크의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는 게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래서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 같은 경우는 알파벳 워낙 그동안 좋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20배가 안 됐던 PER이 30배 가까이 올라갔지만 나머지 빅테크들의 밸류에이션은 지난 6개월, 7개월 동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마소가 됐든 애플이 됐든 아마존이 됐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그렇고 심지어 이 빅테크들의 투자의 수혜를 본다고 할 수 있는 브로드컴이나 엔비디아도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건 뭐 이유가 명백하죠. 메모리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원가가 오르면 문제가 된다. 이런 부분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 논비리아님께서 보신 관점대로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떨어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밸류에이션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떨어진 게 이 논리 때문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오히려 미국 주식을 다시 쳐다보는 기회로 삼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DS님께서 주셨는데요. 펩시나 코카콜라와 같은 소비주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이런 펩시나 코카콜라나 맥도날드나 등등등은 전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봐요. 예를 들어 우리가 펩시나 코카콜라와 같은 소비주를 아주 디테일하게 보는 이런 관련 섹터 투자자이거나 또는 이걸 분석하는 이 섹터 애널리스트라면 전망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에 앉아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은 펩시, 뭐 코카콜라, 맥도날드, 월마트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건 언제 투자하시는 게 좋냐면 첫째, 나는 변동성 큰 게 너무 싫다. 그냥 아주 천천히 올라가면 되고 예를 들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뭐 주식 50% 올랐다고 막 기뻐하는데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1년에 2에서 3% 배당 받고 아주 장기적으로 1년에 5%씩만 주식 올라서 연 8% 정도 수익만 내면 돼. 이런 분들은 이런 거 사시면 됩니다. 장의 상황과 관계없이. 또는 두 번째는 내가 보기에 지금 미국 주식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 또는 우리나라 주식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 이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싶고 근데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현금을 갖고 있기엔 조금 불안해서 나는 주식을 하고는 싶은데 너무나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 피하고 싶을 때 이런 데로 도망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얘기 드렸던 두 가지 중에 하나일 때 투자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SHK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게 저희가 연간 전망에서 저희 연간 종목으로도 이미 얘기를 드린 거여서 이건 종목에 대한 거긴 하지만 저희가 업데이트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고점 대비 많이 빠졌던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식회계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다른 서버 종목들이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델도 있고 뭐 등등등 있잖아요. 이런 경쟁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주식이 빠졌다. 이렇게 두 가지 이슈가 있거든요. 첫 번째 분식 이슈는 나스닥에 다시 상장되기도 했지만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관련된 리포트를 쓴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거를 숏을 쳤던 이 리포트 썼던 회사에서 분식이라고 주장했던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분식이라고 주장했던 논리는 대부분 격파가 됐고요. 대신 거기서 숏을 쳤던 이유 중에 더 컸던 건 경쟁자가 많아졌고 이제 비즈니스가 안 좋아졌다는 게 더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식 때문에 슈퍼마이크로가 빠졌다는 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거죠. 그럼 결국 두 번째로 경쟁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동안에 슈퍼마이크로를 썼던 사람들이 덜 쓴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사실입니다. 분명히 과거보다 슈퍼마이크로가 이 서버 관련된 쪽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점유율이 떨어진 건 맞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빠진 거고요. 그런데 점유율은 떨어지긴 했는데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서버 중에서 AI 관련된 비중이 제일 큰 게 슈퍼마이크로거든요. 그러니까 AI 관련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커질 거고 이 사이클이 아직 끝에 다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슈퍼마이크로가 앞으로 밸류에이션이 더 좋아지는 거는 저희도 모르겠지만 밸류에이션이 높아지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익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이 늘어난 거는 충분히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고 저희가 봤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작년 11월에 저희가 연간 전망 리포트를 냈을 때 올해 종목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로 슈퍼마이크로를 넣었었던 거고요. 저희는 이 첫 번째 분식이 해소가 됐고 분명히 점유율은 떨어지는 게 맞고 그걸 회복하기는 어렵지만 AI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이 늘어나는 정도는 주가가 오를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애노니머스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주식시장에서 고점과 저점을 알 수는 없지만 당연히 알 수 없습니다. 강세인지 약세인지는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기의 시작처럼 약세장이 시작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대부분의 자산을 매도하고 현금화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 얘기를 아마 여러 번 드린 것 같은데 50%짜리 하락장이 아니면 전부 현금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공황, 70년대의 그 오일 쇼크, 인플레이션 사태, 2000년대 초반의 IT 버블, 2008년, 9년의 리만 사태. 이 네 번처럼 50% 이상의 하락이 있을 거라고 내가 확신이 든다면 주식을 다 팔아야 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 금리 인상기에는 1년 동안 주식이 빠지긴 했었어요. 근데 그때 빠진 게 20에서 25%, 나스닥은 30%가 빠졌습니다. 물론 저도 그 빠지는 기간에 정말 괴로웠었는데 그거는 지나고 나니까 알게 된 겁니다. 지나고 나니까 알게 된 거지 만약에 그게 25%가 1년 동안 빠지는 게 아니라 코로나라든지 관세 충격이라든지 이럴 때처럼 한 달 만에 빠지고 올라간다고 하면 내가 미리 팔았다가 다시 사는 기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 내가 고점에 잘 팔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급격하게 20%가 빠지게 되면 이게 50%짜리 하락장인 것 같거든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는 중간에 20%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게 됩니다. 다시 사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이 약세장이라고 느끼고 뭔가 문제가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7대3, 30% 정도만 현금화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70%도 영 내가 마음이 찝찝하다, 무섭다. 그럼 이 70%를 뭐 지수 ETF로 바꾼다든지, 왜냐면 종목은 변동성이 더 크니까, 아니면 요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뭐 필수 소비재 관련된 종목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전부 다 현금을 가져가게 되면 내가 타이밍을 못 맞추는 순간 아예 주식을 못 사는 수도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명호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7대3을 얘기해 주셔서 실천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시점에는 주식이 100이라고 하시네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언제 이걸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거 언제 해야 되는지는 정답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어느 정도 주식이 좀 올랐다고 생각을 해서 현금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예를 들어 주식이 100원인데 이게 90원, 80원으로 떨어져도 나는 절대 주식을 안 팔 자신이 있고 지금 이 하락을 약세장이 아니라 일시적인 조정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있으시다고 하면 현금이 없는 분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내가 주식을 100% 갖고 있을 때는 100짜리 주식이 90이 되잖아요. 참습니다. 80이 되잖아요. 막 불안해져요. 70이 되면 사실 70이 바닥이었을 수 있었는데 너무 현금도 없고 불안하니까 이때 주식을 팔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걸 생각해 보시면 반대로 어떨 때 현금을 갖고 계시면 되냐면 내가 느끼기에 주식이 좀 많이 오른 것 같다. 약세장은 아니지만 내가 어느 순간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내가 불안해져서 주식을 팔 것 같다. 이럴 때 현금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더 오르면 어떡하나요? 괜찮습니다. 내가 100% 모든 주식을 벌 수 없어요. 익절은 언제나 옳다는 말도 있고 옛날 아주 주식 격언 중에 까치밥을 남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가 다 못 벌고 나머지도 사람들이 벌 수 있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물론 예를 들어 주식이 요즘 너무 많이 특히나 우리나라 장이 오르고 있어서 남들은 100원 벌었는데 난 90원 벌었다 이런 거에 막 되게 막 걱정하시고 막 되게 우려하시는데 90원 벌었거든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건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이 더 오래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잘못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을 만들 때는 언제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충분히 벌었다고 느끼고 여기서 내가 주식이 빠지면 불안한 마음에 주식을 많이 팔 것 같을 때 이때는 현금을 마련하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TKK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M7 위주의 ETF를 보유 중인데 작년부터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느낌입니다. 반도체나 전력이 곽광받을수록 설비 투자 비용이 커져서 M7에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 이익을 많이 내더라도 투자를 지속해야 하는 구간에서는 생각보다 멀티플이 정체되지 않을까요? 아까 여쭤봤던 거랑 같은 이유입니다. 예, 멀티플이 정체가 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작년부터 수익률이 처진 겁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수익률이 처지는 과정에서 멀티플이 좀 떨어진 상태이잖아요, 현재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주식이 매력이 생긴 거고
앞으로는 이제 이익이 늘어나는 것만큼 주가가 오를 수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요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대쪽 선비님이 주셨는데 AR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들 주가가 상당히 하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분석 영상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에 있는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너무너무 훌륭한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기업들 중에 일부는 인텔이 좀 무너진 것처럼 무너지는 일이 분명히 발생할 거예요. 왜냐하면 AI라는 건 완전히 세상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 오라클처럼, 오라클도 물론 주가 많이 빠져 있지만 오라클도 ERP 관련 서비스 회사였는데 이 레리 앨리스라는 사람이 워낙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3, 4년 전부터 네오클라우드 회사로 막 급격하게 변화를 했거든요. 지금 주가가 빠진 이유는 설비 투자를 무지하게 많이 하는데 이 대부분의 발주가 오픈 AI에서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주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AI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지금은 AI가 소프트웨어를 다 대체한다라고 하니까 주가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기업들도 결국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소프트웨어의 사용 편의성이 훨씬 좋아진다라고 사람들이 느끼게 만들면 다시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AI 소프트웨어 기업을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이인형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세금 감면을 위해서 미국 자식을 좀 팔고 한국 주식을 좀 사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장이 너무 상승해서 추가로 살 만한 주식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어떤 걸 하는 게 좋으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이제 한국 담당은 아니지만 뭐 세금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미국장을 팔겠다는 건 뭐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정부에서 그 리아 계좌가 이제 곧 도입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세금 혜택 보시는 게 너무 좋은 일이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살 게 없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는 게 뭐 가장 좋은 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수 ETF를 그냥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5,500을 넘었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고 이 비싸진 주식을 뭘 살지 모른다는 건 저도 이해를 하지만 지수라는 건 하락폭이 개별 종목보단 작을 거고 변동성이 더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금 문제 때문에 미국 주식을 파시고 우리나라로 온다라고 하면 지수 ETF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 앤소니 팡님께서 주셨는데 이글스 전망 일부라도 반영된 하나투자증권 상품이 없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알기로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희 지점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저희 리포트에 보면 ETF나 종목이 나오잖아요. 이것과 관련된 것들을 PB분들하고 의논하셔서 하시면 어떨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Q&A 시간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용섭정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 구독자님도 7대3에 대해서 이 3이라고 하는 게 어떤 용도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크게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써주신 것처럼 폭락했을 때 들어가는 용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 증시도 5,500까지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중간에 뭐 5% 10% 조정이 아무 때나 있거든요. 내가 현금이 없으면 이때 주식을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만약에 주식을 전부 다 가지고 있으면 물론 지금 마음은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나는 이게 약세장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조금 빠지는 거는 견딜 거야. 걱정하지 않아. 난 절대 바닥에 주식 안 팔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인간은 누구나 갖고 있던 주식이 조금씩 하락해서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너무나 큰 걱정이 들기 때문에 주식을 저가에 밀어서 팔게 됩니다. 내가 이때 현금이 있다면 그래 이 정도 저가가 됐으니까 오히려 내가 여기서 주식을 더 사야지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거든요. 아 나는 절대 그럴 일 없고 나는 고점 저점 정확하게 맞춰 이런 분들이면 당연히 현금이 필요 없습니다. 또는 나는 손절매가 정확하고 주가 오를 때 따라서 잘 사고 이런 트레이딩이 기가 막혀 이런 분들은 역시 현금이 필요 없어요. 근데 대부분 95%의 투자자 저를 포함해서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금이 일부 있는 게 좋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